이거는 이제 그 명제 증명이에요. 명제를 증명하는데, 자,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아무튼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정의하고 정의.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에요. 이건 뭐 정의 뭐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 뭐 삼각형은 각이 3개고 변이 3개인 도형을 얘기하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증명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놈을 남태평양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래서 저놈이 남태평양인 걸 증명해라. 뭐 이런 말이 안 돼요. 정의해 놓은 거니까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그 수학과 대학원생이 하나 있잖니? 마리는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의 칼로리를 0으로 정의해 놓고 먹는다. 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정의는 그냥 용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 대표적인 거로 뭐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증명해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데, 밝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었냐면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보여라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잖아. 여기 평행한데 그거 놓고서는, 평행에서 그거 놓고서는 얘하고 얘는 동의각, 얘하고 얘는 엇각.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는 거하고 3개 더하니까 180도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증명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놈들을 증명할 때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직접 증명하는 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증명하는 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접 증명하는 게 막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따가 보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어이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하면은 참 곤란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남자라는 걸 증명해봐. 아이, 뭐 남학생들만 있으면 이래저래 그냥 당연히 뭐 남자지 이렇게 했지만은 참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이용해가지고 대신 증명하자. 꽁 대신 다우로.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이 있어요. 귀류법.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요. 부정한 놈이 부정한 거. 자, 어떤 P가 참이면 낙P는 거짓이고요. P가 거짓이면 낙P는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제를 부정해 놓은 다음에 얘가 거짓이라는 걸 보이는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가 있으니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좀 전에 썼던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갖다가 이 명제 P를 갖다가 증명할게요. 증명할게요. 이거 하면서 대우 증명도 사용되고요. 귀류법도 사용되고 이렇습니다. 자, 메인은 이제 귀류법을 사용할 거예요. 1타 2P. 하나 가지고 2개 사용할 수 있는, 2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를 부정해 볼게요. 나 P라는 거 써볼게요. 보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얘가 거짓이라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얘를 부정하면은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얘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루트 2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m분의 n. m하고 n은
서로 소인 정수예요. 서로 소인 정수야. 얘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유리수거든요. 자, 이제 제곱해 줄게요. 2는 m제곱분의 n제곱. 자, n제곱은 따라서 2m제곱이 돼요. 얼마나요? n제곱은 뭐다? 짝수예요, 짝수. 따라서 2로 나누면은 몫이 m제곱이고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n제곱은 짝수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 알아봅시다. n제곱이 짝수잖아요. 짝수면은 n도 짝수입니다. 이거는 일단 믿으세요. 좀 이따 따로 증명할게요. 자, 이건 믿으세요. 자, 좀 이따 따로 증명할 거야. 자, 자, n도 짝수이다. 자, 요거는 일단 믿으세요. 자, n이 짝수니까 짝수라는 표현 어떻게 쓰냐면은 2k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k는 정수 이렇게. 홀수라는 표현은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뭐 이렇게요. 자, 짝수니까 n제곱이 짝수니까 n도 짝수야. 그래서 이것도 이런 꼴이 돼. 그러면 n제곱 자리에다 넣어볼까? 그러면은 저 식은요. 4k제곱은 2m제곱이 되고 따라서 m제곱은 2k제곱. 얼마냐? m도 짝수네. m제곱도 짝수네. 따라서 m도 짝수야. 에잉?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왜요? 처음에 서로 그랬는데 둘 다 짝수면 서로 아니잖아요. 모순되는 결과가 생겼어. 이런 모순되는 결과가 왜 생겼냐 하면은 루트가 무리수인데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귀리법은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데 이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반대되는 명제, 부정의 명제를 써준 다음에 가정해 보면은 쭉 얘기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모순이 생겨요. 이 모순 왜 생겼다? 이 명제가 거짓이니까 이런 모순이 생긴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노란 부분을 좀 완성해 봐야겠어요. 전체 여기서 하얗게 쓴 부분 뭐냐면은 얘가 귀리법을 이용한 증명이고요. 얘는요, 이 명제 증명하기가 나빠요. 그래서 대우를 써볼게요. n이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대우가 이거예요. 이걸 증명해 보면 되는 거죠. n이 홀수란 얘기는 n은 2k 플러스 1. 자, 그러면 n제곱은요.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야. 얘는 2로 나누면요. 2k제곱 더하기 2k가 몫이고요. 나머지 1이에요. 자,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홀수 곱하기 홀수는 항상 홀수 나왔잖아요. 네, 홀수 나와요. 자,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게 막막하니까 대우를 써가지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해야 이 문제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면요. 귀리법도 한 방에 중간에 더불어서 모두요. 요거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더불어서 이제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짬짜면이 나온 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짬짜면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짬짜면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집만 가면요. 사람들이 막 고민했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이랬거든요. 자, 그럴 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뭐였게요? 볶음밥을 시키는 거예요. 볶음밥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짜장이 소스로 나오고요. 국물도 짬뽕 국물 나오죠 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짬짜면이라고 따로 나왔죠. 근데 난 그전에도 원래 고민 안 했죠. 나 같은 사람 고민 안 했어요. 아니 왜 꼭 짜장면만 2그릇 먹어야 돼? 왜 짬뽕만 2그릇 먹어야 돼?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중국집 가가지고 한 그릇만 먹진 않잖아, 애들도. 두 그릇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곱빼기는 정말 양이 2배일까요? 2배가 절대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중국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중국집 메뉴 중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중국집 메뉴 중에서 덴푸라 이렇게 써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민서 본 적 있고, 정선 본 적 있어? 이 만약에 어떤 중국집에 가가지고 메뉴판에 덴푸라라고 써있는 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비싼 일이 많고 시켜서 돼요. 맛집이에요. 덴푸라, 선생님 오뎅 아닌가요? 오뎅 이거 시키면 뭐 나오냐면, 이거 시키면 뭐 나오냐 시켜봤어? 이거 시키면 뭐 나오냐면 그냥 탕수육 나와요. 소스 없이요. 소스 없는 탕수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스 없이 그 자체만 가지고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방장 솜씨가 상당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맛 있고 없고가 푹 걸려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소스 없는 탕수육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제법 여기 주방장이 자기 솜씨에 어쨌든 최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 근처 중국집에서는요, 내가 한 번씩은 다 싸워봤어요. 주방장하고요. 간짜장하고 짜장 차이가 뭔지 알지, 너희들? 예, 간짜장하고 짜장 차이 뭔지 알아? 원래 짜장을 갖다 이렇게 볶은 다음에 나중에 전분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치는데, 전분물을 붓는 게 짜장이고요. 간짜장은 전분물을 붓지 않아요. 근데 간짜장을 치면 꼭 전분을 갖다가 맛이 풍부해지지 물론. 나 그거 싫거든. 전분물 안 부어줄 수 없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안 만든다는 거야. 딴짓 같은 거 그래. 이거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솜씨에 별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집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는. 그 다음에 내가 이사 온 게 언제냐면은 저는 마리아 이양팀 벌써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중국도 이사 온 지가. 근데 그때 이사 와가지고요. 원래 이사하는 날은 뭐 먹니? 중국집 시켜먹지. 중국집 시켜먹잖아. 그것도 맛있잖아 또. 그 집 다 정리도 안 되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이삿짐 정리하기 전에 그것도 맛있는데 지금은 마파두부를 그렇게 쉽게 먹지만 그때는 마파두부가 좀 잘 퍼지지 않았을 때인가 봐요. 요리 부분으로 저 마파두부도 되나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마파두부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어요. 마파두부 할 줄 모르죠? 전화해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할 줄 압니다. 사투리로 갑자기 사투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파두부를 대짜장도 시켰어요.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시키고요. 시켰는데요. 자, 배달이 왔어요. 좀 약간 늦게 왔어요. 배달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요. 마파두부가 아니고 원래 마늘, 파, 두부 이렇게 볶다가 거기다가 굴소스 간하고 전분물 부으면 끝나요. 그거. 저기 고추 이런 거 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굴소스만 좋은 거 쓰면 돼. 근데 왔는데 너희들 급식 때 나오는 커다란 접시에다가요. 두부 부침이 진짜 두부 열번쯤 섞겠더라. 두부 부침이 이만큼 온 거예요. 두부 부침이 왔어요. 이거 참, 그때 인터넷도 없었는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참 뭐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한 3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반찬으로 두부조림, 엄청나게 많은 두부조림. 거의 학교 급식 수준으로 마련하는 양. 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볼게요. 절대부등식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부등식 성질이고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 2 이런 거예요. 얘는 x에다가 뭘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거든요. 등식에서 항상 모든 실수,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다 성립하는 그런 등식, 항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그럼 항부등식이 있나요? 항부등식이라뇨. 항부등식이 아니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왜 그래요?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1이잖아. 무조건 1 이상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히 0보다 무조건 크죠. 자, 우리가 흔히 보던 부등식이 그냥 부등식의 조건 부등식, 이거는 네, 보통 부등식이에요. 특별한 이름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숫자, 이번에 영어하고 수학 시험 봤는데 평균이 얼만데? 하면은, 혹은 이번에 너희 수학 시험 평균이 얼만데? 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평균 값을 잡아주는 게 산술평균, 우리가 흔히 썼던 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요,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한 것보다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값이 더 보통은 작게 나와요. 같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 나오냐면 두 숫자가 같으면요.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똑같아요. 두 번 다 100점이야. 100점, 100점. 나누면 평균 100점. 100점, 100점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도 100점 나오죠. 자, 얘 증명하는 것,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항상 최소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자주 나온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최대 최소를 구할 때에 흔히 사용됩니다. 자, 증명은요, 간단합니다. 이거보다는 요 식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2루트 AB, 이렇게 된 식이 더 자주 쓰여요.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식을 써라라고 하면은 산술기하평균 쓰라고 하면 요거 쓰면 돼요. 약줄에 이거 해야지 요거 쓴 거니까요. 이거 증명하는 건 간단해요. 자,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가지고요. A 더하기 B에 제곱해서 요놈 제곱해줘요. 4AB. 얘가 해주면 뭐예요? A-B의 제곱 되죠? 얘는 항상 0 이상이에요. A, B가 같을 때에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최대 최소 값일 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자, 여기 최대 최소 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조금 약간 어드밴스 내용을 가볼게요. 얘들아. 미분이나 적분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배운 후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야. 미분을 배운다면은 최대 최소 문제는 미분 적분인 경우가, 미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학년 1학기까지는 수1까지는요, 최대 최소를 문제가 나오잖아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 2차 함수의 문제로 가거나 아니면은 산술 기하평균 문제로 가는 경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이거나 산술 기하를 이용하게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게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문제인지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문제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요, 2차 함수는요, 문자가 한 개 나와요. 산술 기하평균은요, 문자가 2개 나와요. 이렇게 A, B 이렇게 2개 나와요. 네. 물론 산술기하평균 문제인데 문자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경우에는 서로 역수꼴로 돼 있어요. 하나는 X, 하나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꼴로 돼 있어요.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2차 함수 이용하는 문제는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산술평균, 산술기하평균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알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모의고사 봐요. 오씨, 최대 꺾거래. 오씨, 그걸 어떻게 구해? 오씨, 도저히 모르겠어. 끝난 다음에 해설지 받아보면요. 맞다. 산술기평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요. 최대 꺾거래. 오, 도무지 모르겠어. 해설지 받아보고 나면요. 맞다. 산술기평균. 그 일이 계속 반복돼요. 수능까지 반복돼요. 수능 보고 볼 때, 수능, 큰일 났다. 모르겠어. 아이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제공은 안 하지만 띄우죠. 띄우면은 딱 보더니, 맞다. 산술기 같은 그리고 끝나요.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문과 기준으로 중간에 한 서너 번 거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는 걸 문제 딱 나왔을 때, 문자 두 개, 역수 이런 산술기하 평균, 요 내용을 알면은 최소 2등급입니다. 문과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거 극복 못하면은 무조건 3등급 아래에요. 주과특기는. 그래서 1, 2등급과 3, 4등급을 가르는 최대 수성제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 내신이 아니고, 내신 수준이 아니고, 뭐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국 단위 기준으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나,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쌤이 시험에는 꼭 문제. 1번, 중학교 때 문제예요. 안 풀어. 이렇게 푼다 이거죠. 자, 2번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죠.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 대우는 뭐예요? n이 홀수가 아니면 n제곱도 홀수가 아니다. 홀수가 아닌 게 뭐예요? 짝수예요. 예, 자연수에 대해서는 홀수 아니면 짝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수 중에서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닌 놈 있어요? 없죠? 그런 놈 없잖아요. 언제 한번 이랬어요? 사람 다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게이요. 게이가 왜 거기서 나와, 이씨. 그 말이요. 자. 그래서 대우. 이거 대신에 대우. 그래서 n제곱, n이 짝수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니까 얘는 부정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막막한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라. 그래서 이걸 증명하지는 안 하네요. 자, 볼게요. m 더하기 n이 홀수이면 m 또는 n이 홀수이다. 얘를 갖다가 증명할 때요. 여기서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요. 자, 이거 부정해 볼게요. m 플러스 n이 홀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뭐예요? 홀수이면 얘가 홀수가 아니다. 짝수다. 둘 다 m 또는 n이 홀수다. m하고 n 둘 다 짝수이다. 그래서 짝수라고 가정해봤어요. 자, 가정해보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해보니까 짝수 나왔어. 더한 값이 홀수일 때에 m, n이 짝수 둘 다 짝수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짝수면은 이렇게 엉터리 얘기가 돼버려요. 모순이 돼버려요. 네? 이는 모순 왜 생겼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걸 부정한 그 명제가 가부적적인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더라. 물론 이거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자, 뭐예요? 이 명제는 어떻게 되나요? m 플러스 n이 홀수이면 m이 홀수 또는 n이 홀수이다. 자, 얘 대우를 써보면 어떻게 돼? 얘가 부정하면 m이 짝수이고 and 드모르간 법칙 써야 돼요. n도 짝수이면 n 플러스 n은 짝수이다. 오! 대우를 쓴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기가 되게 편해졌죠. 네?
굉장히 쓰기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내용, 바로 옆에 써있는 내용을 갖다가 써주면 짝수가 돼버립니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읽어놓는데 이거 비례법 쓰는 문제예요? 대우 증명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하면은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선생님 저기 민서가 있는데요. 민서를 혼내주려면은 총이 좋은가요? 칼이 좋은가요? 굳이 민서를 혼내주는데 내가 총이나 칼까지 필요하겠어요? 이런 거 정도도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헛딱지 파가지고 이렇게 묻히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엄청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끔찍하지요. 소름이 막 이렇게 돋지 않아요? 대표님 좋아? 자, 지금 저기 정서는 어이씨 더러워 소름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저기 A하고 B가 이거 한번 감정이 잘 걸리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A가 B보다 커요. 그럴 때에 기억 맞는 건가요? 제곱해 보면은 네. 벌써 감정이 걸렸어요. 야, 2고 마이너스 9야. 제곱해봐.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웃으면 둘 다 양수면은 문제 없겠지만 이거 아니에요. A 세제곱 B 세제곱은요. 이거는 맞아요. B분의 A는 1보다 크다? 아이, 모르죠. B가 이거고 A가 이건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역수로 뒤집히면은, 3하고 2하고 3분의 1, 2분의 1. 오, 예. 뒤집혀. 맞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쪽이 더 커. 그럼 이쪽이 더 큰데,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부호만 뒤집히는 거야. 그런데 부호가 같으면 뒤집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부호가 다르면요. 여전히 양수고 여전히 무수예요. 부호 안 뒤집혀요.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특히 역수로 돼 있을 때 당하는 경우에는 역수로 돼 있을 때는 부호가 같으면 뒤집혀요, 이렇게. 역수로 하면 부호가 같으면. 부호가 다르면 절대 안 뒤집힙니다. 한 번 양수는 여전히 양수, 한 번 음수는 여전히 음수.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당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맞나요? X가 양수예요. 이거 맞나요? 제곱하면 X가 평균이 커지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X가 2분의 1이면요. 그리고 X가 0일 때랑 X가 1 때는 같아요. 자,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1이에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요, 제곱하면 더 손해예요. 제곱한다고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곱한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부등식 중 한 상품이 파는 거. 자, 특히 여기 기억도 맞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B 이렇게 보시고요.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 4분의 3 B 제곱 이렇게 쓸게요. 갈라 쓸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A, B가 실수니까 당연히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얘도 2는 0 이상이죠. 언제 는이 돼요? 0이 돼요? 네, B가 0이고 A도 0일 때 둘 다 0일 때네 결국은. 요 식은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이 식이 유명한 거. 요 형태가 대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요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수학의 분야에서도 나와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증명은요, 왼쪽의 식에서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갖다 빼준 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얘는 제곱도예요. 제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곱한 놈이 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 뭐, 말이 좀 이상해요. 얘보다 항상 크다는 건데,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봐봐. 문자가 4개 있는데, 제곱 더하지요? 덧셈도예요. 곱하기도 해요. 그쵸? 제곱, 덧셈, 곱하기. 얘도요. 곱하기, 더하기, 제곱. 순서가 좀 달라져요. 예? 어떤 거 먼저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ax-by의 제곱.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정리해보면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빼기 ax by 2배 빼기 b제곱 y제곱 해서 너도 죽어나고 b제곱 y제곱도 없어져 버리고요. 자, 얘는요. bx-ay의 제곱 이렇게 돼요. 식이. 그래서 항상 0이 사귈 수밖에 없어요. 언제 0이 성립해요? bx하고 ay가 같을 때. 근데 이거 외우기가 어렵거든. 이거 대신에 저기 있는 거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의 등호성립. 같은 내용이에요. bx는 ay 이렇게 되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난이도 무척 높습니다. 나오면 난이도 무척 높아요. 그 높은 난이도의 비밀은 AB 값이 1인 경우예요. AB 값이 1인 경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 걸 알면서도 저 AB 값이 1인 거 잘 안 보여요. 1일 때 나와요. 난이도 높을 때는. 1이라는 거 알면서도 막 안 풀리기도 해요. 자. 아마도 이제 그 비서 때문에 그 보잉고등학교 문제 풀면서 아마 그런 거 몇 개 한번 구경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얘도 제곱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 거. 자. 제곱하게 되면 왼쪽이 이렇게 더 커요. 오른쪽이 거보다. 제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다 양수니까. 어차피. 그래서, 뭐야, 이거? 다 맞나봐요? 다 맞나봐요? 이거. 다 맞는 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 첫 번째 거예요. 유형 문제 첫 번째 거.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대원을 이용한 증명. 영원이면 이고이다. 자, 요게 P, 요게 Q예요. 자,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Q라는 명제가 AND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 Q 하려면은 부정하면서 OR로 연결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거나 C가 0이 아니면 얘는 0이 아니다. 자, 요걸 증명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하면은 A 0이 아니니까 제곱해보면 0보다 크잖아요. B제곱도 0 이상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C제곱 더해봤자 당연히 C제곱도 0 이상이니까 무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보다 무조건 커요. A가 0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B가 0이 아니어도 무조건 0보다 크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그리고 네, 어떤 경우에라도 각각의 어떤 경우에라도 전부 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보다 크니까 0 아니에요. 증명이 됐어요. 셋 중에 어떤 경우라도. 셋 다 되면 제일 좋죠. 셋 다 되면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귀류법.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명제에 대해서.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식을 갖다가 한번 넣어버려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얘놈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얘를 부정해 볼게요. 부정한다면,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임에도 불구하고, n이 3의 배수라고, 뭐야 이거? 안 돼. 얘가 참이다. 9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자, 9의 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이 3의 배수라고 해보자. 됐어요?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3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3의 배수라면 어떻게 돼요? 3K를 꼬라놨네. 자, 여기서 3의 배수라면요. 3을 기준으로 따지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셋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셋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요렇게, 혹은 5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5의 배수.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거, 이렇게 다섯 종류의 숫자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잉여류라고 해요. 잉여류.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3의 배수니까요. 3K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9K 제곱 3K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K 이거 쓰면 어떻게 되나요? 9K 제곱 더하기 9K가 돼요. 9로 묶여주면 K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얘는 9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얼마예요?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9의 배수예요. 9의 배수. 누구? 네. 이놈이 9 곱하기 요놈이 9의 배수니까 n제곱 더하기 3에는 9의 배수다. 자, 이것은 처음 얘가 9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가정에 모순 됩니다. 왜 이런 모순이 벌어졌다? 이 명제가 참인데 이거 이 명제를 거짓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놓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한 n제곱 더하기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이 요놈을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다. 왜? 모순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서술형까지 조금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계속해서 유형 문제를 또 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필요 충분 조건 보여봐라. 이거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뭐예요? A하고 B하고 부동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역수로 뒤집혀져도 부동방이 안 변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둘이 부호가 반대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B가 양수, B가 양수이고 A가 음수이면 이렇게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래저래 열심히 좀 고생을 조금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자, 아까 했던 내용 있죠? 아까 했던 내용이야.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나서 어떻게 돼요? 4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 아까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다 0 이상이니까
그리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하고 관련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뭐 많이 보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유형 5번. 여기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백미예요. 백미. 그리고 여기 태평양이하고 저기 민서는 지난 겨울에 산술기하 평균 이 부분 나갈 때 산술기하 평균만 따로 프린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예, 그 부분만 잔뜩 했거든. 그 부분만 완전히 박살을 냈거든. 근데 지금 정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 지금 거기 수학에 좀 준 책이 있지. 그 기본 개념서인데, 그 기본 개념서인데, 거기에서 명제 증명 쪽에 보게 되면은, 예제 문제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고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그거에 응용 해가지고 나오는 게 예제로만 한 4개인가 나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루하면은 어제 고체까지 수업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 월승반 학생들, 뭐 기본 개념반이니까. 그래서 그 반 학생들 수업해 준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봐도 되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책으로 봐도 되고요. 아무튼 그리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 레벨업 해 나가면서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 자, 산술 최대 최소 문제 가운데서 봐봐요.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는 2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문자가 2개가 나와요. 또는 서로 문자가 하나 나오는데 서로 역수 또는 역수 이렇게 돼요. 또는 자, 얘는요. 양수 나오고 문자 2개 나왔어요. 거기다 역수까지 나왔어요. 뭘 이용하는 문제인지 거의 뭐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 식이 이렇게 되잖니. 써놓고 보세요. 2루트 AB 이렇게 되잖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근데 어떻게 이용하지 않은 거야? 일단 전개를 해줍니다. 전개를 해주면은 4 더하기 2하고 곱해가지고 또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곱해진 거 얼마? y분의 x가 있고요. 2하고 곱해진 거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 숫자는 별도로 취급하시고요. 이 부분, 네모칸 부분, 이 부분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얘는 4 더하기 4분의 1은 옵션 따로 빼주시고 요 네모칸 부분에서 2루트 y분의 x y분의 x분의 y 얘하고 얘 이상이다 항상. 요 네모칸 부분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됐나요? 어떻게 여기 먹는지. 자, 그래서 얘는요 뭐야 이거 y분의 x 곱하기 x분의 y는 1이야 1.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그래서 6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5.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25다. 이 값의 최소값은. 자, 요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네, y분의 x하고 x분의 y가 같을 때. 그러니까 xy가 같은 값일 때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상태 가지고는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던 거 이해했죠? 문자가 하나 나오는데 서로 역수꼴이다. 완전한 역수가 필요해요. 만들어 주세요. 요거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냥 마이너스 1 그냥 써주면 안 되죠. 요거 필요하거든요. 아씨, 요거 필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요 마이너스 2 해주시고 플러스 2도 해주세요. 네,
이제 요 식은 요렇게 바뀌고요. 요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본 거예요. 2x-1 더하기 x-1분의 2 더하기 2. 얘는요, 2는 옵션이야. 자, 이 부분에서 산수기하 평균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역수. 끝나요? 네. 완전한 역수. 옛날에 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완전한 혁수. 맨날 놀렸는데, AB.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x-1이 A가 되는 거고요. x-1분의 2가 B가 되는 거예요. 갖다 때려 넣으세요. 2. x-1 곱하기 x-1분의 2. 역수라서 날아가 버리시고요. 얘는 얼마? 2 곱하기 2, 4 더하기 2 해가지고 얼마? 6이 최소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x가 얼마일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a하고 b가 같을 때라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는요, 누가 같을 때? 2x-1 얘가 a고 x-1분의 2가 b잖아. 두 값이 같을 때야. 그래서 x-1의 제곱이 2 돼가지고 1일 때, 그래서 x-1이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x는 얼마? 2.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2. 그래서 x가 2일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x가 왜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게 됐는지, 네, 양수라는 조건이에요. 얘가 바로. 이렇게 문자 하나 나와도 서로 역수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수기하 평균을 이용하시려면은 상수분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역수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역수. 얘보다 더 기초적인 문제들은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고요. 자, 얘요? 예. 그냥 나중에 또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얘는요, A분의 문자가 3개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3배의 세제곱근 A, B, C. 아니, 세 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하려면 곱해준 다음에 세제곱근 되는 거고, 4개 숫자의 기하 평균은 4제곱근 씌워줘야 되죠. 당연히 산수 평균도 3개 더했으면 3으로 나눠줘야 되듯이.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2C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C분의 4A 더하기 C분의 4B. 아이고 헷갈려. 자, 얘는요, ABC가 제각각이에요. A분의 B 더하기 몽땅 다 할 건 아니에요. 몽땅 다 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6개 다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요, 그 다음에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C분의 4A. 두 개씩 짝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분의 2C 더하기 C분의 4B. 이렇게 해요. 이 두 개씩 짝지었어요. 됐나요? 자, 얘는요, 요 두 개 때문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두 개 곱해요. 그러면 그냥 두 개 곱하면 역수 날아가고 2 더하기 이 두 개 때문에 2 루트 두 개 곱하면 4가 되고요. 더하기 2 루트 두 개 곱하면은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요, 2 루트 2 더하기 4 더하기 4 루트 2. 그래서 4 더하기 6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풀이는 약간 좀 엉성한 면이 있어요. 엉성한 면이 왜 있냐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 풀다가 얘기할게요. 자, 다른 문제 풀다가
선생님, 이건 전에 선생님 했던 대로 했는데 왜 안 됐죠?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때 왜 엉성하다는 소리를 왜 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엉성하지 않은데, 네, 하는 얘기 또 그때 또 할 거예요. 네. 원래 그거잖아요. 고승이요. 딱 해가지고요. 다 깨달음 없습니다. 허허.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로. 좀 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겠구나. 그러다 좀 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허허.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구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얘는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얘기할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공식을 일단 써놓고 보시면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이렇게 ax 더하기 by 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곱 있고요. 실수라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좀 더 멋있어 보이죠? 야, 오. 왜요? 자, 유식해 보여요, 좀. 영어를 쓰니까 그렇지 않고. 네, 걔네만 좀. 자, 아무튼, 얘는요, 사용하려면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요. 실수라는 조건이. 자, 그래서, 자, A가 1이고요. 1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죠? B는 3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을 그냥 적용시킬게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요 어떻게 돼요? 1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래요? 10이래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얘도 10 얘도 10 이거 자꾸 등장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 값 K라고 할게요. K의 최대값을 꺾고요. K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0이하다. 그래서 K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값의 최대값은 10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네. 이렇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22번에는 별표를 좀 해주시고요. 별표 좀 해주시고 보통 묻는 문제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오면 대박이에요. 보통 묻는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A도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A제곱 더하기 문자 하나 더 있어도 돼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의 제곱 문자가 4개, 5개, 6개 막 늘어나도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네. 2개짜리 증명하기가 쉬운데 얘는 증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얘는 좀 증명하기 어려운데 자 그런데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얘도 똑같아요. n개짜리도 그냥 한 방에 해결돼요. 그거는 자 요 내용으로 물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내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c제곱 해가지고요. 얘는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 준 다음에 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33
이하다 해서 루트 33 어쩌고 나오는데 문제는 그냥 여기서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가 하는 방식이 약간 독특해요. 독특해가지고 지금은 안 해드리고 지금은 안 할 거고 네. 조금 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약간 문제를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고생 좀 하고 하지 마. 이거야. 자, 여기에 잠깐 한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노트에다가요. 여기 25번 문제 있거든요. 25번 문제를 네, 지금 해보세요. 실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양수 나오거든요. 자, 25번 문제. 선생님, 이거 최대 최소 나오는데 이참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뭔가요? 응?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거 문제거든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변형된 다음에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 아우.
자,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을 좀 일단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했고요. 전개한 다음에 여기 y로 있는 얘만 빼 동그라미 치고만 빼고 y로 있는 것만 쭉 묶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문자 하나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식은 뭐다? x분의 32 더하기 2x. 네, 이 식 대신에 이 식의 최소값만 구하면 돼요. 근데 x가 양수예요.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산술기하평균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다음의 산술기하평균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은 x분의 32 곱하기 2x 뿅뿅 요거 64. 얘는 얼마다? 루트 64는 8. 28, 16. 그래서 이 값은 최소값이 16이에요. 네. 물론 이 책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제 아마 레벨 4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아마 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 다음에 뭐 31번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조금 여기서 해줘야 될 문제가 뭐가 없으려나? 이것 말고는 딱히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하고 레벨업 하러 가봅시다. 같이. 여기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준의 거니까 그냥 그럴 줄 알고 푸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